예,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의 두 번째 배당소득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. 배당소득의 범위가 나오는데 배당소득이라는 게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? 내가 어디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나한테 배당을 준다. 라는 거 그냥 일반적인 그야말로 배당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알아두시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. 동그라미 1번 범위, 1번 일반적인 이익배당, 2번 의제배당. 뭐 법인세법에서 우리 지금 쭉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말하는 겁니다. 의제배당.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, 배당으로 보는 것들이요. 뭐 회사의 뭐 감자, 퇴사, 탈퇴, 합병, 뭐 분할,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그랬죠. 세 번째,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. 이거 사회 유출되는데 소득 처분은 뭘로 할 거냐? 상여로 할 거냐? 배당으로 할 거냐? 기타 사회 유출로 할 거냐? 기타로 할 거냐? 이때 나오는 배당으로 그 소득 처분된 것들. 그걸 말하는 겁니다. 인정배당이라는 거. 네 번째, 집합투자기구의 이익. 뭐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뭐 어떤 뭐 무슨 펀드. 뭐 막 삐까번쩍한 이름의 펀드들이 많지 않습니까? 무슨 펀드에 100만 원 투자하시면 뭐 1년 뒤에 얼마의 수익률 보장해 드립니다. 막 이런 펀드들 되게 많죠. 이런 펀드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 뒤에 120만 원을 받았다. 그러면 2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? 이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거냐? 옛날에는 한 10년, 15년 전에는 이거를 이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이 펀드가 투자하는 투자처들을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해봐가지고 거기서 받는 것이 이자의 성격이면 얘를 이자로 보고 거기서 받는 것이 배당의 성격이면 배당으로 보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쓸데없이 디테일한 거죠. 괜히 그렇게 다 그 조사하는 그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? 그럼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건 배당이건 분류를 해봤자 어쨌건 간에 금융소득으로 하나로 묶여서 똑같이 과세가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자 성격이건 배당 성격이건 이런 거 나누지 않고 그냥 집합투자기구인 무슨 펀드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. 그러면 이거 그냥 무조건 배당으로 보자 라고 법전이 바뀐 겁니다. 무조건 배당이에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뭐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그 옛날 규정을 기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. 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성격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되거나 혹은 배당소득이 된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땡! 틀렸다는 거를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. 그건 옛날 규정이에요. 요즘은 무조건 다 배당으로 봅니다. 5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 사람이 이 대상자가 경영에 참가를 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이거는 말이 배당이지 사실은 사업소득일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경영에 참가 안 하고 그냥 단지 쩐주만 돈만 됐다라고 하면 이게 배당소득이 되는 겁니다. 이거의 이름이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. 여섯 번째,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. 뭐 이거 각종 파생증권들 많지 않습니까? 선물, 옵션, 뭐 무슨 펀드 뭐 이런 것들이요. 여기서부터의 이익은 전부 다 배당이 된다. 7번,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. 뭐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. 자, 양괄호 2번 비과세 배당소득은 장기 보유한 우리사주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딱 하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대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.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랑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. 한번 볼까요? 일반 배당도 역시 무기명과 기명이 있는데 무기명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을 받는 자를 실제로 아는 날이 언제입니까? 실제 받는 날 가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? 무기명, 기명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름이 써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이 되는 거고 기명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정일 기준으로 가도 된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익 배당 그 약정일이라는 게 그 뭐 약정하기 나름 아닙니까? 그런데 모든 회사가 어떻게 약정을 하냐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배당을 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이 됩니다. 뭐 우리 시험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상식을 좀 넓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법인의 1사업연도가 이렇게 된다. 그러면 이 법인은 법인세를 언제까지 내야 되죠?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때쯤에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?
이때쯤에 1월, 2월 달쯤에 공인회계사들의 뭐 외감 대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열심히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쓸 겁니다.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한 2월 중순쯤에 2월 XX일쯤에 뭘 하냐면 주주총회를 합니다. 우리 회사 주주총회 할 거니까 어디 무슨 대강당에서 할 거니까 몇 월 며칠 날 오후 몇 시까지 오십시오라고 주주들한테 쭉 공고를 해서 주주들 다 모읍니다. 그래서 주주들끼리 총회를 하는 거죠. 주주총회에서 뭐가 결의가 되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당을 얼마 정도 합시다라는 거 결의를 하게 됩니다. 이때 배당 결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급 결의일 아니면 주주총회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날입니다.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.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배당 결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언제 한다고요? 주주총회일에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죠.